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를 연고로 창단된 반SFC 축구단 직원들이 비정상적인 구단 운영 방식 때문에 한 달 만에 집단 퇴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을 앞둔 선수들에게 유소년 축구센터에서 공짜 노동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수 기본 연봉에 훈련 투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포함시킨 뒤 모 기업을 통해 다시 회수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종 반SFC의 입단 테스트를 통과한 축구선수 A씨는 계약 조건을 보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종시와의 협약에 따라 평일 5일에 하루 3시간씩 대표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센터에서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종시하고 여기 창단하는 조건이 우리 어린이용 있죠? 무료 축구 교실이 있어요. 그때 이야기했듯이 축구 교실에서 재능 기부를 해주는 거야, 선수들이. 하지만 취재진 확인 결과 세종시는 반SFC와 이 같은 협약을 맺은 적이 없었습니다. 대표 A씨는 또 선수들에게 정식 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프리랜서라는 건 우리가 사대보험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사대보험을 들어주면 정식 계약이 정식 계약이잖아. 그 선수들도 다 프리랜서야. 선수들은 당시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했지만 서로 한 부씩 나눠야 하는 계약서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봉 계약도 석연치 않습니다. 선수들에겐 기본 연봉에 훈련 투자금 3천만 원씩 더 얹어준다고 설명했는데 정작 지급되지 않는 계약서상 금액입니다. 선수들을 위한 훈련 투자금이란 명목으로 모기업이 운영하는 훈련센터 회원권 구매에 쓰인다는 겁니다. 당시 1차 연봉 협상에 나섰던 사무국장은 연봉을 줬다 뺏는 셈으로 모기업의 매출을 부풀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3천만 원 내리게 되면은 현금 일시납이 되니 일시납된 금액을 이제 에이스파크 회원권으로 구입을 하면서 취재진은 대표와의 인터뷰를 약속하고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돌연 거절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다만 대표 측은 훈련 투자금을 내부 검토한 건 맞지만 실제 계약서엔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과 선수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은 건 맞지만 문제점을 인식한 뒤 표준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TJB 보도 이후 구단 대표로부터 그전에 다른 계약서는 쓴 적도 들은 바도 없다는데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근데 저 이거 비밀연애 계약서 어떻게 썼는데 그거 다 폐기됐어요. 여기에 비밀연애 계약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전에 쓴 거는 다 폐기. 그러니까 원천 다 무효. TJB 이수복입니다. 대연 지역 만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현재 만 65세 이상 도시철도에 한해 시행 중인 무임승차 지원이 확대돼 만 70세 이상이면 시내버스와 BRT, 마을버스 등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상임위 토론에서는 이미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 100억 원을 떠안고 있는 대전시가 시내버스까지 확대할 경우 매년 133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국비 지원 등 재원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됐습니다. 조례안은 이장우 시장의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대전시는 노인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위해 수용 가능한 예산이라는 입장입니다. 대전시가 공무원들의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실국별 22개 팀 250명 규모의 공무원 국외 정책 연수를 실시합니다. 연수 시기는 3월 중 10개 팀, 6월 12개 팀으로 나눠 싱가포르와 일본, 미국, 스페인, 호주 등으로 떠날 예정이며 시는 공무원 국외 정책 연수에 한 명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속에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가운데 공무원들에게 대거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외 정책 연수가 자칫 외유성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한 면밀한 계획서 수립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시정 현안에 직접 정책을 내고 결재까지 할 수 있도록 기획했던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가 반쪽짜리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시의회가 시장의 친위부대로 변질되거나 의회 고유 기능을 침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았기 때문인데요. 주민자치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하는데
지방의회와의 갈등이 역설적으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당초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는 건설과 복지, 문화 등 12개 분야에 걸쳐 의원 비율을 주민과 전문가 6대 4로 구성해 주민 주도로 지역의 여러 정책을 제안하거나 공무원들이 올린 사업을 심의 또는 수정한 뒤 의결하도록 기획됐습니다. 그러나 아산시의회의 격렬한 반대 속에 심의 과정에서 대폭 축소됐습니다. 250여 명이던 참여 인원을 200여 명으로 줄이고 의결권과 심의 기능을 빼고 대신 자문과 권고로 대체한 겁니다. 위에서는 주민 대표들이 대부분 시장 친위 부대들로 구성돼 사안마다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란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또 심의 의결 권한까지 생기면 비대해진 참여자치위원회가 의회 기능마저 침범한다는 주장입니다.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한 참여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아산 시민들이 시민을 위한 정책이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시민참여자치위원회를 제안했던 박경기 아산시장은 의회의 기득권 지키기로 주민의 직접자치제가 누더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정의 결정권과 인사권이 시장에게 집중돼 이를 견제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주민에게 권한을 이양하려는 목적을 곡해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주민 선발 과정도 투명하고 경쟁률도 높아 건전한 비판 세력이 형성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그 권한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내려놓고 시민들이 자발적인 응모에 따라서 추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선별을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권한이 축소된 자문과 권고 기능만 있는 참여자치위원회가 출범해 기존의 민간위원회와 성격이 비슷해 혼선만 가중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아산시는 이미 151개의 민간위원회 위원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전국 최초 주민 직접 자치제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반쪽짜리에 그치면서 시작부터 험로가 예상됩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수업 중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동급생들을 시켜 친구를 때리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60살 A 교사는 지난 2020년 1월 충남의 한 초등학교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떠든 비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그부 15명에게 비군을 돌아가며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원지법 형사항소 2부 최영철 부장판사는 동급생들로부터 맞는 모멸감과 신체, 정서적인 학대로 인해 비군과 반 학생들이 큰 상처를 받았지만 훈육 목적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교사는 또 다른 반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와 음주운전으로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인정돼 형이 늘었습니다. 교육당국이 새학기부터 코로나19로 파행을 빚은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이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데 비상교육체제를 속속 정상화하는 학사 운영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어서 노 마스크 시대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 개학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20여 명의 학생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 중입니다. 아직까지 자가진단앱, 발열검사, 소독 등 방역 업무가 정상 진행되면서 학교 현장은 여전히 코로나19의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산이나 지침이 내려와서 새로 이제 인력을 이제 구성을 한다거나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전보다는 줄어서 왔기 때문에 인력 구성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마스크 착용 해제 이후 1월 31일부터 최근까지 자가진단 앱으로 파악한 대전 지역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전교육청은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는 올해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해 우선 5분 단축하던 수업 시간과 휴식 시간을 다시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면 수업을 유지하고 특별실 사용과 이동식 수업, 모둠 활동 등 그동안 중단됐던 수업 방식이 모두 재개됩니다. 다만 전체 인원의 3% 이상이 확진되는 등 감염병 상황이 심각한 경우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원격 수업으로 전환 등 탄력적인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으로 안내했지만 통학과 행사, 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버스나 차량 이용 시 의무 착용해야 합니다. 현행 지침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자가진단 앱으로 매일 문진해야 하고 발열검사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 자가진단 앱을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정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 입장은 현장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거는 좀 학교로 맡겼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조심히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교육부하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충남교육청과 세종교육청도 오늘 10일 나올 예정인 교육부 학교 방역 지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 학기부터 본격 시작되는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숙박형 프로그램은 코로나 상황과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해 학교에서 자체 결정토록 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시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떠오른 변종 룸카페에 대해 합동단속에 나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침대 또는 소파 등을 구비하고 있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데 청소년을 받아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적발 업소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일반 음식점 등으로 신고한 뒤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을 하는 변종 룸카페에 대해 현황 파악과 불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전 카이스트 창업원을 방문해 기업인들과 대화를 갖고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의 두 축은 과학기술과 교육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대전은 지방시대의 모범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대학을 지역 발전의 허브로 삼고 지역 인재들이 기술 창업에 투자하고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공항은 하나를 건설하는 데 수조 원이 들다 보니 경우에 따라선 대표적 낭비 사례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서산공항은 수백억 원이면 건설할 수 있어서 경제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항이 있고 없고는 지역의 관광과 물류산업에서 엄청난 차이인데 이처럼 좋은 조건의 서산공항 건설에 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단위 지자체 중 민간공항이 없는 충남은 서산공항 건설 사업이 지난 2021년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중입니다. 군 공항을 활용하기 때문에 500억 원가량의 타 시도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토부의 이견으로 정책성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되면서 예타 결과는 이번 달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항 건설이나 확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서산공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을 추진하는 대구와 광주가 공조에 나섰습니다. 최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았고 대구와 광주가 각각 발의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는 어떤 특정 법안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요. 대구공항과 광주 군공항이 빨리 이전돼야 된다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서산공항과 울산 등 4대 공항 확장과 가덕도와 대구, 경북 등 4대 신공항 건설을 포함시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공항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코로나19 이후 제주를 제외한 지방공항 13곳이 적자를 기록했고 공항 확장으로 수요가 분산되면 서산공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충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서산공항의 경우 다른 공항과 비교해 사업비도 적고 이미 올해 관련 예산까지 확보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배후 그리고 해미 성지에 대한 외국인 유치에 대한 공항 조사비로 14.3억이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공항은 연결해서 할 거 없이 그냥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남의 오랜 수건 사업인 서산공항 건설이 마지막 고비를 넘어 정상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 민주시민 네트워크 등은 민주시민 교육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입법 보완한 조례라며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한영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폐지안은 학교 민주시민 교육이 교육기본법에 이미 시행되고 있어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과거 제정 과정에서도 좌편향 이념 교육이라며 보수단체와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시의회 다수당이어서 조례 폐지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서대학교는 ESG 경영 전략 비전 선언식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등 앞으로 추구할 대학 운영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서대는 먼저 친환경 캠퍼스를 구현하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 사회적 책임 경영과 투명 경영을 실천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ESG 경영의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